안녕하세요. 안공TV 안공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중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양도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최근 한 2, 3년 정도 됐죠. 2, 3년 정도 안에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이 바뀐 부분이 많이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거주를 했고 안 했고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상가주택에 대한 거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양도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좀 변화가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볼게요. 1세대로서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향후에 양도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내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면, 1세대가 주택을 갖고 있고 그거를 2년 동안 보유를 했을 때 팔게 되면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전체 금액에 대한 세금을 안 내는 건 아니고요. 9억 초과분에 대한 거는 세금을 내게 되어 있죠, 지금. 9억 초과분이라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에 양도를 했다. 그러면 9억 초과분이 1억이니까 1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냐?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양도 차익 중에서 9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 차익과 9억 이하분에 대한 양도 차익을 나눠주는 거예요. 6억의 집을 취득을 했고 12억에 양도를 했다. 그럼 9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 차익이 어떻게 계산되냐면, 전체 양도 차익 6억 중에 곱하기 12억분의 3억. 12억은 전체 양도가액이 되는 거고요. 이 3억은 9억 초과분에 대한 그 양도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억분의 3억 곱하기 전체 양도 차익을 해주면 1억 5천이 나오죠. 1억 5천이 과세 대상 양도 차익, 즉 9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 차익이 되는 거고, 4억 5천에 대한 거는 비과세 대상 양도 차익이 되는 거예요. 4억 5천에 대한 건 세금이 없는 거죠. 1억 5천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이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좀 변경된 게 있죠.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에는 2017년 8월 3일 이전에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택은 2년 보유만 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취득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2년 보유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2년 동안 직접 거기 살아야 돼요. 2년 거주 요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시켜줘야 나중에 판매를 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을 판매하는 시점에 거주를 할 필요는 없고요. 보유 기간 안에 2년만 충족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5년 동안 보유를 했는데 처음에 사서 1년 동안 살다가 임대를 놓고 살지 않다가 또 5년 되기 전에 또 1년 정도 또 살았다. 이 합친 기간이 2년만 되면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조정 대상 지역 안에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을 2년 거주를 하지 않게 되면 일반 과세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 세종이나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 경우에는 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어요. 비과세 받을 수 있던 거를 과세를 하게 되니까 차이가 크겠죠. 이건 뭐냐면, 1세대 1주택자는 원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게 맞는데 9억 초과에 대한 거는 과세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9억 초과분에 대한 것도 또 다른 혜택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씩 해주게 돼 있어요. 1년에 8%씩 최고로 10년 동안 80%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9억 초과분에 대한 거예요. 근데 9억 이하에 대한 거는 뭐 어차피 비과세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렇게 8%씩 적용을 해줬었는데 이제 내년부터 바뀌었어요. 2020년 1월 1일 이전에 판매하는 거는 똑같이 8%씩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를 하게 되면 그 8%씩 적용받던 거를 거주를 안 하게 되면 2%씩 밖에 적용을 못 받고요. 거주를 했을 때만 8%씩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일 때든 뭐 이런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련돼서든 거주 요건이 상당히 중요해졌죠. 이 8%, 2%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자, 이거는 방금 앞서서 설명드렸던 조정 대상 지역 안에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 이게 생긴 것과
그리고 고가주택의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 부분에서 8%를 적용받냐 2%를 적용받냐 이 내용을 좀 섞어서 한번 예를 만들어 본 거예요. 2017년 9월 5억에 내가 세종에다가 집을 취득을 했어요. 조정 대상 지역이죠. 2017년 9월이기 때문에 8월 3일 이후에 취득을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2022년 9월에 5년 동안 보유를 하고 나서 10억에 양도를 했을 때 그 거주를 했고 안 했고에 따라서 세금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먼저 이제 2년 거주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2년 거주를 했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거를 2년 거주를 했으면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10억에 양도를 했기 때문에 9억 초과분은 이렇게 9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 차익을 계산을 해보시면 5천만 원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10억 중에 1억이고 이 전체 양도 차익 5억의 10분의 1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이 이제 9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 차익, 그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이 되는 거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그 거주를 했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팔게 될 때는 거주를 안 하면 2%씩 적용받는다 그랬잖아요. 이 2%씩 적용받고 하는 거는 그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갈리는 건 아니고요. 어느 지역이든지 거주를 안 하고 1세대 1주택자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팔게 되면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9억 초과분에 대해서 2%씩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긴 세종인데 어쨌든 거주를 했기 때문에 5년 보유를 했으면 8%씩 적용받겠죠. 그 9억 초과분에 대한 8%, 5년 하면 40%로 이제 2천만 원 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이 되죠. 그래서 그 기본공제 250만 원 차감해주고 세금을 계산하면 약 300만 원 정도 양도소득세가 나와요. 근데 2년 거주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9억 초과분에 대한 거 이런 거 갈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양도 차익 5억 원으로 계산이 되고 그리고 5년 보유를 했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거주를 안 했고 2022년에 양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이 2%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5년 보유하면 10%고 5억에 대한 10%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이 이제 공제가 되겠죠. 그럼 양도소득 금액은 4억 5천만 원이 되고 가세표준은 기본공제 빼주면 이제 4억 4,750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세금을 계산해주면 1억 5,360만 원이 양도소득세가 되는 거예요. 양도 차익이 같이 5억인데 세금은 한쪽은 300만 원을 내고 한쪽은 1억 5천만 원을 세금을 내요. 이게 진짜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이런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인 경우에는 그 거주 요건을 무조건 충족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